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원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원그래프에 대해서 배웠었죠? 원그래프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원그래프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원 모양으로 나타낸 그래프를 말합니다. 이러한 원 그래프는 띠 그래프와 마찬가지로 표보다 전체에 대한 비율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각 항목 끼리의 비율도 쉽게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원그래프와 띠그래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띠그래프는 이렇게 길게 늘어진 반면 원그래프는 하나의 원으로 되어 있어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띠그래프보다 원그래프가 더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띠그래프는 비율이 작은 부분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렵지만 원그래프는 작은 비율까지도 비교적 쉽게 나타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과서 112쪽을 한번 펴볼까요? 민인의 집에서 한 달 동안 사용한 수돗물의 양을 용도별로 조사하였다고 하네요. 수돗물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원그래프를 선생님과 함께 그려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원그래프를 그리기 위해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용도별 수돗물 사용량의 백분율을 구해야겠죠? 잠깐 동영상을 멈추고 표에 있는 수돗물 사용량의 백분율을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다 구해보았나요? 그럼 선생님과 함께 백분율을 맞춰보도록 합시다. 먼저 변기에 대한 백분율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체 합계 시간분의 변기 시간을 한 후 곱하기 100을 해야겠죠? 합계 시간이 20이고 변기 시간은 7이니까 이렇게 채운 후에 곱하기 100을 하면은 약분이 돼서 35%의 비율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세면 및 목욕의 비율을 알아볼까요? 세면 및 목욕의 사용량을 알려보려면 전체 사용량 분의 세면 및 목욕 사용량인 5를 쓴 후 곱하기 100을 하면 약분이 돼서 25%의 비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음료 및 취사의 백분율을 구해볼까요? 마찬가지로 전체 사용량인 20분의 음료 및 취사의 사용량인 4를 한 후 곱하기 100을 하면 약분이 돼서 4 곱하기 5인 20%의 비율을 알 수 있습니다. 세탁에 쓰인 수돗물 사용량의 백분율을 구해볼까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체 사용량 20분의 세탁에 사용된 수돗물 사용량 3을 한 후 곱하기 100을 해서 약분한 후 계산하면은 15%의 비율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로 쓴 사용량의 비율을 알아볼까요? 마찬가지로 전체 사용량인
20분의 기타로 쓰인 사용량 1을 한 후 곱하기 100을 하면 5%의 비율을 찾았습니다. 지금까지 구한 백분율들을 표에 나타내면 이렇게 답이 나오겠지요. 그렇다면 백분율의 합계는 얼마인가요? 모두 다 더해볼까요? 다 계산해보니 몇 퍼센트가 나오나요? 그렇습니다. 100%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구한 백분율을 가지고 원그래프에 한번 나타내 볼까요? 먼저 각 항목들이 차지하는 백분율만큼 원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변기는 35%의 백분율을 가지고 있었죠? 그럼 35만큼 원을 나눕니다. 그 다음 세면 및 목욕의 비율은 25%였습니다. 그럼 25%만큼 원을 나눕니다. 음료 및 취사의 백분율은 20%였습니다. 20%만큼 또 원을 나누어 줍니다. 마지막으로 세탁은 15%였습니다. 세탁의 백분율만큼 또 원을 나누어 줍니다. 기타는 나머지 칸이 되겠지요. 이렇게 각 항목들이 차지하는 백분율만큼 원을 나눈 후에 나눈 원 위에 각 항목의 명칭을 쓰고 백분율의 크기를 씁니다. 이렇게 각 항목의 명칭을 쓰고 백분율의 크기를 다 썼으면 마지막으로 원그래프의 제목인 수돗물 사용량이라고 제목을 쓰면 원그래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원그래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먼저 주어진 자료의 전체 크기에 대해 각 항목이 차지하는 백분율을 구합니다. 백분율을 다 구했으면 각 항목의 백분율의 합계가 100%가 되는지 확인합니다. 100%가 되었으면 각 항목들이 차지하는 백분율만큼 원을 나누는 겁니다. 나눈 원 위에 각 항목의 명칭과 백분율의 크기를 씁니다. 마지막으로 원그래프의 제목을 쓰면 원그래프가 완성이 되는 것이겠죠? 우리 이번에는 이 표를 완성한 뒤 원그래프로 같이 나타내 봅시다. 첫 번째로 각 항목의 백분율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잠깐 동영상을 멈추고 표에 나와 있는 생활하수, 축산 폐수, 식품 폐수의 백분율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선생님과 함께 답을 맞춰볼까요? 생활하수에서 백분율을 한번 구해봅시다. 전체 크기인 40분의 생활하수인 16을 분자에 채운 후 곱하기 100
하면 결과가 약분이 돼서 40%가 나옵니다. 두 번째로 축산폐수의 백분율을 구해볼까요? 마찬가지로 전체 크기인 40분의 축산폐수의 값인 4를 분자에 채운 후 곱하기 100을 하면 약분해서 10%가 나옵니다. 식품 폐수의 백분율을 또 마찬가지로 구해봅시다. 전체 크기인 40분의 식품 폐수의 크기인 8을 분자에 채운 후 곱하기 100을 하면 약분이 되어서 20%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업 폐수와 기타는 백분율이 나와 있는데 발생 수건을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이 백분율을 보고 발생 수건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발생수 분의 부분 발생수 곱하기 100이 백분율을 구하는 방법이었다면 부분 발생수를 구하려면은 이렇게 부분 발생수를 구하려면 전체 발생수 곱하기 100분의 표시된 백분율을 곱해주면 이 부분 발생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산업폐수와 기타의 부분 발생수를 구해볼까요? 먼저 산업폐수부터 구해봅시다. 전체 발생수 40 곱하기 100분의 25를 계산하면 10이 나옵니다. 산업폐수의 발생수는 12인 거죠. 기타의 부분 발생수 또한 구해보겠습니다. 전체 발생수 40 곱하기 100분의 5를 계산하면 약분이 돼서 두 건이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된 표를 가지고 원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먼저 각 항목들이 차지하는 백분율만큼 원을 나눕니다. 생활화수는 40%만큼 표시를 한 후 산업폐수는 25%죠. 그 다음 축산폐수는 10%입니다. 식품폐수는 20%의 비율을 차지하고 나머지 기타는 5%의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럼 백분율만큼 나눈 원에 각 항목의 명칭을 써줍니다. 그리고 백분율의 크기까지 써줍니다. 마지막으로 원그래프의 제목인 수질 오염 발생 원인이라고 제목을 써주면 원그래프가 완성이 됩니다. 지금까지 원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